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순입니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을 만들겠다는 시정구호를 내걸고 출범한 민선 3기 세종시장이 1년을 맞았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로 재선에 성공한 이춘희 시장과 세종시정을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KBS 생생토론에서는 이춘희 시장과 세종시의 지난 1년을 돌아봅니다. 또 앞으로 세종시정의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토론에 함께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원대 도시지적행정학과 백기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성은정 사무처장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춘희 세종시장께서 이제 재선에 성공하셔서 임기 1년을 이제 마치셨는데요. 지난 과거 1년의 시정에 대해서 이제 본인은 스스로 객관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민들의 선택 덕분에 지난 1년간 행복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가장 큰 목표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이제 행정수도 세종을 만들겠다는 목표였는데요. 무엇보다도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 외에도 이제 우리 시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또 복지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던 것 같고 또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약속드렸던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니까 한 145개 정도가 됐는데 이 사항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시민들과 함께 계획을 짰고 또 실천도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지속적으로 이 일들을 해나가야 당초에 제가 약속드렸던 모든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또 지금까지처럼 또 앞으로도 또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선거에 나오셨을 때 내건 공약이 145개였죠? 예. 제가 이제 145개가 다 제 공약은 아니고 네. 선거 과정에서 이제 제가 드렸던 공약도 있고 또 시의원 후보들이 드렸던 공약도 있는데 그것도 저는 이제 제가 실행할 책임이 있다고 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상대 후보가 내건 공약 중에서도 우리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던 공약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과 함께 상의해서 그 공약도 제 공약이나 마찬가지로 실행해 나가겠다 해서 쭉 정리했던 게 145개 과제입니다. 145개 공약이 좀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리돼가지고 들어가 있나요? 늘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네. 그래도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공약은 역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이다 하는 그 공약은 날마다 잊지 않고 날마다 챙기겠다는 생각으로 좀 일을 하고 있고요. 하나하나 과제들에 대해서는 이제 각 부서별로 책임을 맡겨가지고 실행을 하는데 저는 이제 매달 한 차례 정도씩은 점검회의를 해서 이 일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봅니다. 최근에 점검을 해봤더니 145개 과제 중에서 28개 과제는 이미 완성이 됐고 나머지 과제들도 대체로 정상적인 속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백기영 교수 일반 시민 입장에서 145개 공약을 일일이 다 살펴보는 것은 어려울 텐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세종시의 어떤 시정 흐름을 알고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좀 아쉬웠던 점, 또 잘한 점이 있다면 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여러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제가 기억이 남는 것은 도시 재생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전국 단위의 대통령상도 세종시가 수상한 바가 있었지요. 특별하게 이게 5년 전부터 청춘조천 프로젝트를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신 그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나 싶고요. 특별하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이제 대비되는 점은 이 거버넌스, 즉 시민과 지자체 그리고 여러 가지 기관단체가 함께하는 그런 거버넌스 구현이 아주 잘 됐다 하는 생각인데 얼마 전에 수료한 우리 도시재생대학에서도 28개 팀에 한 386명이라고 하는 분들이 참여를 하셨어요. 이게 실로 대단한 참여 인원이고 또 일일이 우리 시장님께서 꼭 참여하셔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좀 아쉽다면 뭐 제 기대가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조금 메가 프로젝트, 예를 든다면 뭐 국제기구 유치라든지 또 어떤 대기업이 좀 가시화돼서 유치된다든지 하는 것들을 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모습을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기대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기업 국제기구 유치 좀 흐름이 있습니까? 우선 이제 국제기구 유치는 저희들이 꼭 해야 될 일이고 우선 지금은 국제기구를 이제 하나하나 유치하는 그런 단계라기보다는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이렇게 조성하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행복도시건설청과 협의를 해서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그곳에 이제 공간을 먼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공간을 만들어 놔야 또 국제기구도 편하게 와서 일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준비들을 지금 아직까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행정수도 세종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20세기 이후에 새로이 행정수도를 만든 여러 나라들이 있고 그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수도 새로운 행정수도들끼리 연합을 하나 만들었는데 제가 제안했고 또 세계 다른 도시들도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줘서 세계 행정도시 연합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사무국을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고 또 물론 이제 회의는 이제 의장 도시가 회의를 개최하는 곳이 의장 도시가 돼서 운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국제기구는 이제 앞으로도 유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대기업 유치는 뭐 실은 우리 시로서는 행정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뭐 대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경쟁은 저희가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세종시의 특성에 맞는 산업을 좀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정부 부처와 관련돼서 행정과 관련돼서 발달될 수 있는 행정 연관 산업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우리 세종시에서 하더라도 다른 지역과 큰 경쟁 관계가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행정수도로서 제대로 품격 있게 발전시켜 나가려면은 문화, 예술, 뭐 스포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런 산업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 수도들 보면은 대체로 이 분야 종사하는 분들이 한 20% 되는데 우리 시는 한 5%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서 이 분야는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여지가 많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을 좀 지금까지 들어보면 대기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행정도시의 기본 성격에 보면 좀 안 맞는 면이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어떤 행정 중심 복합도시 그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백 교수님 좀 이런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전반적으로는 공감을 좀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제가 이게 복합도시로서의 자족 기능을 좀 더 이렇게 좀 가시적으로 좀 나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세 번째 산업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세 번째 산업은 역시 우리 세종시를 이제 스마트 도시로 만들어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지구를 국가 지정 스마트 시티 시범 도시로 되어 있는데 그걸 건설하는 과정에서 저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새로운 과학기술이 접목되고 많은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스마트 시티와 관련되는 과학기술, 그걸 또 연결시키는 비즈니스와 관련되는 산업들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봐서 이제 스마트 시티 시범도시 지정과 동시에 저희가 또 스마트 산업단지 한 100만 평 정도를 국가 산업단지로 좀 추진을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미 국가 산업단지 후보지로 이미 지정이 돼서 지금 LH공사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좀 수립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 송은정 사무처장 지금 세종시는 민선 3기거든요. 다른 자치단체는 민선 7기인데 이제 세종시 출범 이후부터 이제 시작한 게 때문에 민선 3기인데 어떻습니까? 민선 3기의 색깔 이런 것이 지난 1년 동안 좀 잘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표방하는 세종시에서 시민의 주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장치나 제도들은 아주 훌륭하게 잘 마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양한 의견들을 내는, 즉 시민들이 정책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 만들어내는 이런 시민주권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내는 시민들의 의견들이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서로 상충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세종시에서 그동안에 좀 여러 가지 그 시민 주권과 관계되어 있어서 훌륭한 점들이 많이 있지만 다양한 의견들을 내는 시민들의 갈등에 그 충돌이 될 때 갈등을 조절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노력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네. 시민 갈등 조정 역할 좀 아쉬움이 필요했거든요. 부족한 부분이니까 앞으로 좀 더 잘해 나가야 되겠죠. 우선 이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라는 게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이제 반영하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그러려면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우선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드리는 게 필요하고, 이제 그거는 지금 이제 시민주권회의라는 이름으로 우리 시민들을 대표하는 분들로 한 240명으로 이제 시민주권회의를 구성했고 10개 분과위원회로 나눠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시민들 의견을 제출도 하고 거기서 토론도 이루어지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이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도록 해 놓으니까 또 다른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이런 저런 의견들이 많이 표출돼서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좀 슬기롭게 의견들을 한대로 끌어모으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갈등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그것을 좀 조정하는 역할을 잘 해낼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는데, 그 조정의 역할마저도 가급적이면은 시에서 지나치게 좀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시민들 사이에서 가급적이면 좀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을 우리가 좀 참고 좀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이제 좀 합의 과정이 좀 느려지고 그러면은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민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시도 이제 출범한 지 한 7년 정도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민 사회가 좀 아직은 좀 덜 좀 성숙되었다고 할까요? 또는 성숙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조직화가 좀 덜 된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시민 사회가 앞으로는 좀 더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조직화되고 또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좀 잘 전달해 낼 수 있는 뭐 그런 어찌 보면은 우리 시 정부와 시민 사회 간에 좀 어찌 보면 건강한 긴장 관계가 이렇게 잘 형성되도록 하는 것도 좀 중요한 일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성적차장 반론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습니까? 공감하십니까? 그 부분에서는 이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실은 세종시에서는 시민주권 회의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그 장치가 있는데, 지금 뭐 분과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분과 회의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은 세종시에서 하려고 하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정책을 소개하고 자문하는 거에 대한 그런 역할들로 하고 있는 것도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의견을 내세우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했을 때 수렴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시민주권 회의에서 아직 기능이 잘 되고 있지 못하다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첫술에 배부르라라는 하는 말이 있지만 첫술이 또 잘 돼야지 이제 배가 든든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더 과정에서 좀 더 다시 한번 체크하고 점검하고 하는 내용을 채워가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기자 답변 좀 부탁합니다. 예, 우선 이제 시민주권회의는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죠. 첫째는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좀 먼저 보고 드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것. 초기 단계에는 시민들이 이제 시정에 관심 갖고 시정을 파악하는 일들이 우선이 될 테니까 초기에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조금 지나게 되면은 제가 우리 백경 교수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청춘조천 프로젝트 할 때 그런 것들을 느꼈는데, 어느 정도 단계가 지나게 되면은 시민들이 스스로 이제 의견들을 내고 의제를 발굴해내는 이제 그런 단계로 이제 점차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아무래도 시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고드리고
상의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데 나중에는 시민들이 찾아낸 의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로 발전되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대체로 분과위원회별로 한 5차례 정도씩 회의를 했는데 이제는 이제 슬슬 우리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표출되고 그게 의제로 이렇게 격상되는 것을 이제 점차 보이기 시작하는데 저는 시간 갈수록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각도를 달리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주권이라는 어떤 정책 이런 것이 이제 이른바 이제 가버넌스인데 근데 이제 이것이 잘못 사용이 되면 갈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단체장이 책임을 지면 어느 쪽으로부터는 좀 좋지 않은 소리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이제 취합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흐름으로 가면 결국은 책임 소재에서 좀 자유롭게 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비단 세종시만의 일은 아닌데요. 백기현 교수는 어떻습니까? 좀 공감하십니까? 글쎄 저도 이제 시민주권회의에 어떤 분과에 참여를 좀 하고 있고요. 아직 뭐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의제 발굴을 하거나 하는 단계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이제 그런 역점을 이제 정책 역점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발전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특별하게 저는 특히 그 자치분권 전국 모델 도시를 지향하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주로 우리 열린 마을계획단을 운영하신다든지 또 얼마 전에 그 전동면에서 그 마을 총회를 해가지고 전동면의 발전 계획을 직접 주민들이 이제 만드신 것들이 이제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또 아울러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화기획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아예 다양한 문화예술 컨텐츠 사업을 이제 청소년들이 직접 발휘하고 만들어 나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시도들은 높게 평가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조금 더 이제 보완했으면 좋겠다 느껴지는 것은 이제 신도시 동지역 주민들하고 읍면동 주민들의 사실은 바라보는 관점이나 생각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 측면들이 좀 교류 소통을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장치를 좀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 하고 또 이제 저도 여기 주민입니다만 동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바램들이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주민들 간에도 이해관계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한 장을 좀 더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교수님 짤막하게 좀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이제 마을 계획이라는 게 좀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 뭐 크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읍면동 단위로 보면은 그 마을의 뭐 생활환경 개선이라든지 마을의 복지 문제라든지 주민 자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주민 스스로 좀 아이디어도 내고 또 토론해서 이제 결론도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작년도에 도담동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원수산이라는 산으로 연결하는 그 길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거기에 단풍나무 길을 만들자 하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 주민들이 냈지요. 그 주민들이 냈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서 우리 시에서는 한번 그걸 해보자 해서 주민들이 뭐 나무를 어떤 나무로 할 것인지 또 나무를 어떤 방식으로 심을 것인지 간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수종은 어떻게 하고 나중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다 결정하게 만들었거든요. 그것은 이제 마을계획단 제도가 아직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도 일을 하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마을 단위로 해서 그 마을을 위한 어떤 좋은 계획들을 발굴해내고 그것을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이제 마을 단위로 경쟁을 하겠죠. 경쟁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들은 우리 시에서 채택해서 시정이 반영되고 필요한 경우 예산도 지원하고 그러면은 마을 사람들의 생각이 자기네들의 계획으로 만들어지고 그게 실제로 집행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뭐 제가 말하는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자치 요체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우선 이제 마을 계획을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수립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이번에 이제 발족을 시킨 거죠. 좀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고 싶은데 이제 세종보 논란이 있습니다. 환경부 사대강조사 위원회에서 세종보를 철거하라 이런 권고가 내려졌는데 세종시는 이제 철거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맞는가요?
네. 시민단체에서는 네, 선생님. 네. 네, 말씀을 드리면은 새 정보를 해체하는 데 드는 경비보다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드는 경비가 더 많고 금강을 강답게 살리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뭐 그런 내용들이 이미 여러 환경단체에서 네. 많이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여론은 마땅히 수렴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수렴된 의견은 여론은 정책에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새 정보에서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네. 부분이 있는데 그 수렴 과정에서 그 여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떤 측면에서 수렴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일부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보다는 숨죽여는 있지만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그런 그 숨겨진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만들고 그런 의견들이 좀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이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 정보와 관련된 입장들이 좀 발표됐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시민 다수의 숨겨진 생각이라는 것은 새 정보를 해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 정보를 유지하는 겁니까? 글쎄요. 그래서 그 새 정보를 해체하고 유지하고라고 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금강이라고 하는 환경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세종시는 젊은 도시이고 젊은 도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많은 데에서 미래의 환경을 생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의 의견들에서는 환경을 이렇게 거스르는 거라기보다는 그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주는 이런 네. 부분이라고 한다면 새 정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있을지는 아마 충분히 헤아려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어떻습니까? 시장님 좀 답변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그 지난 2월 22일에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그 뒤에 제가 우리 시, 그다음에 공주, 부여, 청양 네. 시장 군수 네 사람이 이제 조명래 장관님을 찾아뵙고 그때 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우선 이걸 좀 서둘러서 정부 입장만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지 말고 각 지역마다 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사정들을 좀 충분히 고려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 한 2달 정도를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환경부에서 한 설명회도 있었고 설명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고 그 외에 이제 또 전문가들 또 아까 서은정 저장님 말씀하셨듯이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한 2달 정도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제 판단으로는 양쪽 의견이 네. 실은 좀 팽팽하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어느 한쪽으로 결정해서 바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좀 더 우리 시민들 사이에 토론도 하고 좀 더 검토도 한 후에 우리 시민들이 좀 의견이 모아지면은 거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전에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그 보철거 여부와 관련해서도 혹시라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걸 반영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좀 생각에서 일반적인 좀 시청자 수준에서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요. 이제 정당 소속이 이제 민주당이고 지금 정부의 어떤 방침과 어긋나는 어떤 결정 구도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좀 부담은 없으신가요? 그거는 뭐 정치적 판단보다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정책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생각도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철거를 이제 철거가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철거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철거하게 되면은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하천 유지용수 문제라든지 건천화 문제 그리고 뭐 호수공원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대책들도 좀 강구한 뒤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철거하는 것하고 지금 큰 차이가 없다. 지금 상시 개방 상태로 유지해서 물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뭐 1, 2년 정도 더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에 검토하기 위해서 유지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겠다. 그리고 조명래 장관께서도 이제 가장 큰 정책 목표를 하천의 자연성 회복이다. 이런 목표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 목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도 대체로 동의를 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뭐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어느 한쪽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부 방침과 제가 반대되는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라 좀 더 시간을 두고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거고 동시에 찬반 양쪽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전부 정리를 해서 또 언론 보도 내용들도 다 정리를 해서 환경부에 최종적인 결정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패널 두 분께 좀 진솔한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금강보를 철거하면 이제 강물이 이제 빠져 있을 때 이렇게 이제 바닥면이 드러나니까 아파트에서 바라봤을 때 이 경관, 아파트 경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세종보를 유지하자 이런 의견을 많이 내신다고 들었는데 좀 맞습니까? 제 말이? 어떻습니까? 시민 의견이 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예, 뭐 있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일부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까도 앵커께서 이제 정부 정책과 우리 특히 민주당 시장님이시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옆에서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사실은 박수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실용적인 정책을 선택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가 이 수질 악화, 오염을 더 가중시킨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쪽 수질 전문가들하고 좀 가끔 대화를 나눠보면 좀 아직 근거가 좀 미약하다 하는 부분에 저도 공감이 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것이 이제 하천의 자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이겠습니다만 그거 이외에도 도시 경관이라든지 또 친수 공간의 보존이나 활용 이런 측면들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네. 그러나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찬반 양론이 제가 볼 때에도 좀 팽팽하게 있는 와중에 네. 이게 없었다고 하면 보를 설치하지 말자는데 저도 동의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현재 보가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무리하게 해체하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 3년 정도 이렇게 좀 모니터링 해나가고 의견을 좀 더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정책적으로 아주 잘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칭찬을 주셨기 때문에 네. 칭찬을 주셨기 때문에 시장님 답변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두 가지 측면에서 네네. 좀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중에서 한간에서 돌고 있는 여러 가지 소문이라든지 사실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정말 그 팩트 체크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친수 공간을 말씀을 하시고 경관을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이제 저희는 요즘에 이제 금강에서 놀자라고 하는 거를 환경 프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왜냐면은 그 저희 세종문 있는 쪽에다 발을 지나갈 때마다 냄새가 났던 데인데 지금 발을 담그고 놀고 저희가 빠져서 거기서 아이들하고 같이 뭐 놀고 이렇게 물놀이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친수 공간이라고 하고 그날 경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다른 기준과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세종보와 관계되는 거는 금강이고요. 금강은 자연이고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좀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장 역시 이제 주문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그 시장님께서 이제 충분히 그 4대강 보호 유지 결정에 대한 어떤 배경 설명을 했기 때문에 따로 이제 답변은 구하지 않고요. 다음 주제로 한 말씀만 네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넘어가기 전에 한 말씀만. 우리가 이제 그 계절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수질 악화가 좀 심하게 나타나고 그러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수질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목소리가 높아지고요. 또 겨울철이나 이럴 때는 또 건천화 현상이 나타나니까 경관 부분에서 또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은 봄철에 결정하면은 이 경관 부분이 오히려 중요한 요소처럼 보일 거고 여름철에 결정하면은 수질 부분이 더 강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계절적인 요인들을 감안하기 위해서라도 좀 사계절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래 그렇게 해야 이제 객관적인 좀 토론이 좀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종합적인 관점에서 볼 수가 있으리라 하는 생각도 네. 있어서 좀 더 시간을 좀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드린다. 네. 이런 것도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제가 이제 세종신도시의 상가 공실 문제인데요. 세종신도시의 상가 공급은 기본적으로 LH와 행정도시 복합도시 건설청의 소관 업무인데 세종시하고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종시장 지금 이춘희 시장의 초대 행복청장을 하셨기 때문에 뭐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세종시 상가가 경매에 넘어갔는데 분양가의 3분의 1까지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문제점이 이제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어느 정도로 문제점을 심각하게 보십니까? 우선 뭐 상가가 3분의 1 가까이가 네. 지금 비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에 대한 분석과 진단이 좀 분명하게 좀 들어갈 네.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구조적으로 지금 상가가 필요한 정도에 비해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지나치게 네. 많은 측면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또 단기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 중인 도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은 이게 상가도 점점 차고 네. 또 활성화될 것 아닌가 하는 두 가지 요소들이 같이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첫째는 그 구조적인 요소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이제 평면 계획 중심으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시 개발할 때 상가 용지 비율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이렇게 봤었는데 과거 같으면은 대개 1층, 2층 정도 장사를 하고 그다음에 3층부터는 뭐 사무실로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는 엘리베이터도 뭐 있고 그러니까 뭐 7층, 8층에서도 주차장 팔고 이렇게 네.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계산했던 그 상가 용지 비율이라는 게 과연 적정한 것이었는가에 대한 반성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상황 변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온라인 쇼핑이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이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대형 할인점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많은 이익을 내다가 최근 들어서는 좀 위기를 느낄 정도로 이익률이 많이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상가의 그 수요 자체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줄어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시점에서 그게 정말 정확하게 돼 있는지 하는 걸 좀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사이의 변화, 제가 처음에 계획했을 때하고 그 후 변화가 한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규제 완화 차원에서 단지 내 상가, 네. 부대 복리시설이라고 그러잖아요. 단지 내 상가는 좀 최소한의 비율만 저는 인정을 했었는데 지난 정부에서 이제 규제 완화 차원에서 단지 내 상가에 대한 제한을 거의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 당초에 계산하지 않았던 단지 내 상가가 굉장히 많이 공급이 돼서 이건 역시 이제 과잉 공급의 문제로 좀 작용하는 점들이 있어서 이쯤에서 이제 백경 교수 좀 얘기 좀 말씀 좀 하고 그러시죠. 싶은데 이제 이춘희 시장이 정부 쪽에서 보면 도시계획의 최고 권위자 중에 한 명인 듯 싶고요. 건설교통부 차관 이전에 이제 부처에서 도시계획 업무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 같고요. 또 백경 교수도 해당 분야 이제 전문가인데 적어도 세종시가 명품 도시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이제 고개를 끄덕입니다만 상가 공실 문제는 이 실패한 정책 아니냐 이런 의견이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백경 교수님 좀 더 보태서 말씀 좀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상당히 복합적 요인에 의한 문제이기 때문에 쉬운 처방이 쉽진 않은데요. 얼마 전에도 아마 합동 대책 발표를 이제 하신 바가 있고 언론에서나 시장에서는 조금 미흡하다 이런 인식이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도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단순히 상가를 분양받으신 분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네. 물가가 일단 굉장히 파생돼서 높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그 세종시를 이 가로 중심의 명품 도시를 만들고자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심각한 좀 장애나 차질을 좀 빚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보다 더 좀 적극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한데
저는 지난번에 이제 대책 발표에 덧붙여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조언을 드린다면 하나는 당시의 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조금 신뢰성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정확한 실태조사, 공급 제도부터 시작을 하고 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상가도 유형을 분류해서 단지 내 근린 상가하고 집합 상가를 좀 구분해서 그 실태와 원인을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 해나가야 되겠다. 네. 두 번째는 그 일시적으로 그 활용하는 다양한 처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근원적인 처방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도 2017년에 조그마한 연구를 LH 중심으로 같이 한 바가 있는데 그 연구에 따르면 빈점포에 인면을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이 사례나 정책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빈점포 전체를 그 일시적으로 몇 개월간 문화시설 관련된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아마 세종시나 행복청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소유주들과 잘 협의해서 진행을 한다면 뭐 일시적이긴 하겠습니다. 그런 처방이 될 거다. 그러나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상황을 좀 공급의 어떤 시기라든지 공급량 이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백 교수께서 대안까지 뭐 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상가 공급이 수입에서 지나치게 많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처방은 당분간 공급이 추가되지 않도록 공급을 좀 축소하는 정책, 이것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상가 중심 가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 같은 게 프랑스 같은 파리 같은 데 가서 보면은 1, 2층은 가게하고 3, 4, 5층은 뭐 주택으로 돼 있다든지 주상복합 같은 게 아주 자연스럽게 돼 있어서 활기찬 거리를 만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우리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어차피 상가 부분이 상가나 업무시설이 과잉이라고 본다면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가로 부분은 전체적인 가로 모습은 비슷하게 하더라도 1, 2층은 상가로 하고 그다음에 3층 이상은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집어넣어서 주상복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이게 공급 측면에서 대책은 저희가 행복도시건설청, LH공사 협의해서 공급이 더 이상 과잉 공급이 되지 않도록 좀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또 하나는 실제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인들에 대한 대책 문제입니다. 소상인들은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으면서도 이분들이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서 자신들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소상인들이 스스로 좀 이런 회의체나 협의체 같은 걸 만들어서 자기네들의 의견을 좀 정확히 정리해서 낼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 정부에 뭐 좋은 정책 제안도 하고 뭐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대응해서 정책들을 실행해 나갈 수가 있는데 아직 그런 기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소상인들을 위해서 뭐 조직을 좀 잘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든지 그 외에 이제 뭐 상점가를 지정한다든지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지원책들 또 컨설팅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나름대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대안까지 말씀하셨는데요. 네, 저도 잠깐 아니요, 제 경험을 아니요. 네네. 저 지금 시간 관계상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요. 그 성은정 처장께 좀 말씀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세종시에 대한 기대감이 꼭 세종 시민뿐만 아니라 이 충청 전체 주민들의 어떤 기대감까지 안고 출범한 도시인데 부정적인 의미가 좀 있는 부분이 충청 지역의 인구를 빨아들이는 어떤 블랙홀 역할을 세종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도시에서는 좀 불편한 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좀 세종시의 어떤 블랙홀 현상에 대해서 시민단체에 몸담고 계신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경험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세종시로 이사 오고 6년 됐는데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세종에서 눈 뜨고 대전에서 이제 회의하고 점심 먹고 청주에 가서 이제 저녁 먹고 커피 마시고 온 이제 일과를 저 이제 친정 부모님께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세 개 도시를 하루에 이렇게
그 넘나들면서 왔다 갔다 네. 하는 것들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통 문제나 인구 문제나 아니면 일자리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세종 따로, 대전 따로, 청주 따로, 공주 따로 이렇게 되는 거라기보다는 예전에도 어떤 분들 말씀하시지만 어떤 그런 정주 인구라고 하는 것보다는 유동 인구라고 하는 측면에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마련이 세종에서 좀 더 선진적으로 진행을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부분들을 시민단체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하고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그 충남지사 대전시장이 좀 몹시 이제 마음이 불편한 부분이 인구를 뺏어가니까 좀 도시 발전에 저해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거든요. 좀 그런 말씀을 이사님께서 많이 좀 들으시는 편이죠? 예, 뭐 그런 걱정 말씀들이 많이 듣는데 이 세종시는 신도시 50만이라는 신도시를 이제 건설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든 이 50만이 채워지잖아요. 빈 공간이 있으니 그릇이 있으니까. 네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문제인데 이제 원래 계획은 수도권으로부터 인구와 산업을 유치해서 이 도시를 채우자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방법은 역시 당초 계획대로 행정수도 만들어서 당초에 옮기고자 했던 국가기관들, 정부 산하기관들을 다 옮겨서 이 사람들로 이 50만 도시를 채운다면은 주변에서 흘러 들어올 여지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성은정 처장님께서 바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전 따로, 청주 따로, 세종 따로, 공주 따로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생활권 내에서 서로 상생 협력해가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야 되겠다. 대전에서 세종으로 출퇴근하고 세종에서 대전으로 출퇴근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하나의 도시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행복도시 건설청하고 우리 충청권 사기시도가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걸 지금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시별로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또 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할 것인지에 관한 그 계획을 지금 같이 만들고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요.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각 도시마다 그 도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경쟁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우리 세종시장으로서 저는 우리 세종 시민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서비스는 저 나름대로 모든 걸 찾아서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의 경쟁은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충청 블랙홀 이런 그 문제는 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어떤 한 가지 사안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어떤 좀 해결 방안을 좀 모색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패널 두 분께 그 세종시장께 직접 질문을 구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먼저 발언권을 가질까요? 제가 먼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핵심 시정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평균치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행정이 다양화된 시민들의 어떤 그런 요구들을 받아서 충족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런 데에서 민간 거버넌스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의 어떤 그런 구현하는데 유력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이 생각하는 거버넌스의 방향 그리고 재임 중에 어떻게 구현해 나가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짧게 좀 답변 구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 지금까지처럼 시민들하고 직접 소통하는 그런 노력들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민사회와의 관계도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시민사회에서 시민들의 의견들을 취합하고 그것을 대변하는 역할들을 하고 그리고 우리 시정부에서는 시민사회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가버넌스를 만들 필요성은 저도 느끼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사회와 함께 가버넌스를 만들어간다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더 함께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백경 교수 좀 짧게 질문 해주시죠. 광역 상생 발전이 요즘 화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내 갈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KTX 세종역이라든지 기타 택시 운행권 등등의 문제들이 계속 노정되고 있는데 향후에 어떻게 좀 대처하실 요량이십니까? 네.
우선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이런 문제들을 어쨌든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충청권 시도지사들 간의 협력 체계를 지금보다도 더 강화하고 또 이런저런 문제들이 나타났을 때 그 문제를 그때그때 빨리빨리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보다 상생 협력을 위한 노력들을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쯤에서 저도 질문을 예, 예. 직접적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이 이제 총선인데 그 세종시 출신의 이해찬 의원이 이제 불출마하는 걸로 이제 가닥이 잡혀가는데 혹시 이제 주변의 지지자들이 총선에 출마해라 이런 권유는 없습니까? 뭐 그런 권유가 일부 있습니다. 네, 좀 어느 정도의 그러한 강도가 있는 주문이신지 좀 마음이 흔들립니까? 전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이제 시장으로서 일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고 저는 네. 그 약속을 지킬 책임이 있고 저는 뭐 스스로도 시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중앙 정치 무대에서 일하는 것보다 저한테는 더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제 중앙 정치를 잘 하실 분들을 찾아내서 또 선거에서 우리 시민들이 잘 선택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총선 시기가 이제 다가올수록 그러한 뭐 주문이 많을 텐데 혹시 당내 인사들하고 좀 그러한 총선 출마에 대해서 좀 의견이 오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혀. 전혀. 예. 저는 이해찬 대표님하고 늘 좀 상의 말씀을 드리는데 뭐 처음부터 저는 이해찬 대표께서도 저한테 시장으로서 적임이라고 그랬고 네. 저도 스스로 세종시장으로서 적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으로서 일을 좀 더 열심히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쯤에서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민선 3기 1년을 맞은 이춘희 세종시장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